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반란수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례없는 특혜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반란수계가 파면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정상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반란을 종식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과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재의 파면 결정이 반란수계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국가 반란 사태를 일으킨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특혜를 받아왔으며 재판을 받는데도 유례가 없는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법에 종사하는 자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저절로 이 사회가 나아가 이 국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리 만무합니다.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란수계와 그에 부역하는 일당들을 응징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국가 반란 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반란수계 정권이 시작되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경제 지표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수계 정권에서 임명한 각 경제의 수장들이 기본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리사욕과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능에서 온 결과보다 부패에서 온 결과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지난 과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패하지만 유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에 지금까지 속아온 만큼 이제부터라도 속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만 믿으면서 지난 정부를 탓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경제지표를 보여준다고 해도 조작이라 믿을 뿐입니다. 그런 자들을 선동해놓고 저희들끼리 개돼지라 비웃는 것이 특권층의 선민의식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집권 내내 수치로서 망가짐이 드러났고, 그 결과가 2024년 2분기부터 나타난 것이며, 그 뒤 반란 사태로 치명타를 입혔고 산불과 같은 재해,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호관세의 영향을 받아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완화되었으나 이미 상승해버린 물가에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책과 발맞춘 통화정책의 의도된 실패는 엄청난 부채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수출 경쟁력을 붕괴시키고 대규모 흑자를 내던 시장을 박살냈으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오늘날 보호관세 보복에 발판을 마련하였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 침체를 달성했습니다. 청년층 중심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청년층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IT 산업 분야 구조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단기성 일자리 등으로 실업 관련 수치만 마사지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과실을 감추기 위해 기레기를 통한 혹셈 의미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동에 속아 개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이 5월 29일입니다.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 한 대선 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금리로 초단기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7일물 RP시장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로 RP를 매각하게 되므로 시장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로 현재의 내수 경기 침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모두 개선해야만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내수 경기 침체가 살아난다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위험과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이 잘 이루어져 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는 정책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야기하는 물가의 안정된 흐름이라는 것은 실제 물가가 아닌 물가의 상승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 부진은 정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글로벌 통상 여건의 악화 또한 대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성장의 하방 위험은 이미 지난 2024년 2,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3, 4분기에는 0.1%, 4, 4분기에도 마찬가지 0.1% 성장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나 다름없는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 반란 사태가 치명타를 입혔고 예상하지 못한 산불 등 재해로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반란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달러의 약세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다소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400원대 초반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반란의 종식과 반란 잔당의 척결,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를 망친 자들을 조속히 교체해야만 비로소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동결을 결정하게 된 여러 대내외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지표 중 미국의 경제지표입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그것입니다. 하드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데이터로 측정하거나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이고, 소프트 데이터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데이터로 사람들의 인식, 심리, 기대, 의견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소프트 데이터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탄탄한 하드 데이터를 나타내왔습니다.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비상사태 선포와 보호관세 발표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국채시장이 발작을 일으켰으며 미 달러화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관세의 가장 큰 영향은 세계 경기 둔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프트 데이터에서 나타나듯 미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와 신뢰성 문제, 보호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90일 유예 조치로 시장이 다소 진정되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5월에 있을 FOMC에서 정책금리 인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지표 중 유로 지역의 경제지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2023년 유로 지역은 에너지 위기 충격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를 겪고 2024년 3분기에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는 둔화하는 흐름이고 산업 생산은 위축되는 흐름을 보이며 제조업 부진과 미 보호관세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졌으나 보호관세 영향으로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주요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계획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유로 지역의 성장을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경제지표 중 일본, 중국의 경제지표입니다. 일본 경제는 수출의 둔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정체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 등 산업 일부의 회복세가 있으나 전반적인 수출이 둔화하고 있고 소비 지출 회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용의 상승과 노동력의 부족으로 임금 상승의 압력은 높지만 아직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을 마주하면서 에너지 관련 부문과 교통 등 물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달러 약세로 반전되면서 관광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미 보호관세로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과거 고속 성장에 비해 다소 둔화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번 1,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5.4%로 나타나며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 등으로 양호한 경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매 판매는 1월, 2월과 비교해 증가세가 확대하는 흐름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개선되고 수출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 보호관세의 영향으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극복할 구조적 개선과 첨단 산업 육성, 무역 다변화와 내수 시장 및 고용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를 겪고 중국은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한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의 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금융지표입니다.
미 보호관세 발표와 함께 뉴욕 증시 주가는 급락하였고 미 국채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며 국채 금리가 초반에는 하락하였다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는 4.3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세 발표에 따른 달러와 약세로 달러 인덱스는 99.4까지 하락했습니다. 보호관세 발표로 시장에 큰 우려가 퍼지며 큰 폭락을 일으켰고 현재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보호관세 발표 직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40.07까지 상승하였으나 반란 수계의 파면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36.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60달러대를 기록하며 하락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 불안이 여전하고 미국이 4월 18일 예멘 서부 라스이사 연료 항구를 공습하는 등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물 경제지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지난 4분기 0.1%를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반란에 대한 청구서와 예상하지 못한 산불 재해로 치명타가 더해지며 1, 4분기 성장률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 모두 저조하였으나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가 다소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1월과 2월에 수출이 매우 저조하였고 수입도 저조하였습니다. 실업률 수치는 안정적이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몰락,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질 개선, 임금의 상승 없이 성장은 요원할 것이며 내수 경기 회복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물가지표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의 물가지표는 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각 상품의 가격 또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 물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소비 침체로 완화되었지만 이미 상승한 물가로 시민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국제유가 등 에너지 상승이 없는 환경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1,400원대 초반을 유지하는 것은 원화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환율이 상승할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수입 물가의 상승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는 달리 한국의 국고채는 하락 안정화 흐름을 보이며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국고채 10년물은 2.6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보호관세의 영향을 받아 달러 약세로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1423.79원을 기록 중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달러 인덱스 99.41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화 가치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아 1,400원대에서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는 지난달 1조 6천억 원을 매도하는 등 2024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리 동결 배경과 세계 경제 상황, 실물 지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202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콜금리부터 CD금리, 국고채, 코픽스 금리, 금융채 기준금리를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현재까지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세의 우려로 미 국채금리 불안이 여전하고 국가 신인도 등 여러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제2금융, 보험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고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기에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부실채권 상황입니다. 신한, 우리, SC, 하나, CT, 국민, IM 등 시중은행, K, 카카오, 토스 등 인터넷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입니다. 2021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11조 7,700억 원, 2022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10조 1,300억 원, 2023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12조 4,800억 원, 2024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14조 4,790억 원이며 2023년과 비교해 1년 만에 2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은행의 부실채권 상황입니다.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2021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5,600억 원, 2022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5,100억 원,
2023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7,100억 원, 2024년 말 기준 부실채권 총계는 9,900억 원이며 2023년과 비교해 1년 만에 2,800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은행의 경영난과 부실이 나타내주는 것은 지역 경제가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된 금융당국의 대출 및 연체 규모 자료에서 2025년 1월 말 현재 대출 규모는 2,598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5년 1월 기준 연체 규모는 130만 2천 건, 금액으로 23조 8천억 원이고 이는 2024년 말 20조 6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연체 규모 12조 7천억 원, 저축은행 연체 규모 9조 1천억 원, 생명보험 연체 규모 5천억 원, 전업카드사 연체 규모는 1조 5천억 원 등입니다. 은행업권의 연체율은 19.81%가 상승하였고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은 9.64% 상승, 생명보험업권의 연체율은 25% 상승, 전업카드사 연체율은 15.38% 상승입니다. 전체 대출 규모는 24년 말과 비교해 10조 4천억 원이 감소했지만 연체 규모는 3조 2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체율 및 연체 금액의 증가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저하되고 내수 경기 침체는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불안전성은 높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레기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니 혼자만 잘 벌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는 결코 잘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병들게 하여 결국 공멸하는 미래만 만들 뿐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생각이 우리가 속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로지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회는 생명의 가치조차 하찮게 여기는 끔찍한 사회입니다.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고 불평등 해소 등 구조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의 가치가 오로지 노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므로 시대에 맞는 사람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한국 정책금리 결정과 국제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